네. 위치를 뭐이 정도, 네. 이 정도 괜찮습니까? 네, 오늘 법사위에서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했습니다. 현장 검증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인했고, 특히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CCTV 영상을 저희가 열람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CCTV 열람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두 차례 시도가 있었습니다. 1차 집행이 8월 1일 9시경이었고요. 2차 집행은 8월 7일 8시경이었습니다. 두 번 다 결국에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것처럼 특검 측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한 집행을 하지 않았고, 적법 절차에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과정들을 다 충분히 절차들을 보장해 가면서 집행을 했으나, 윤석열과 그 변호인들의 막무가내식 거부 그리고 궤변에 따라서 사실상 실패를 했습니다. 먼저 1차 집행 같은 경우에는 알려진 것처럼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몸에 손대지 마라 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 라고 하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집행, 8월 7일의 2차 집행의 경우에는 역시 집행을 시도하려고 할 때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고 있으면서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차, 2차 두 번 다 속옷 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2차 집행 때 출정과장이 옷을 입고 나와라 라고 하니 계속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겠냐 라는 이유로, 그런 발언으로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해서 출정과장이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냐 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출정을 위해서 나오는 과정에서 윤석열은 변호인을 만나겠다라고 계속 버텼고, 그래서 출정과장 사무실에서 변호인과 잠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면담이 끝난 이후에도 변호인들이 퇴거하지 않고 퇴거 불응하면서 윤석열의 강제집행, 체포영장 강제집행을 계속 방해하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오히려 교도관들을 협박했습니다. 교도관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다 라고 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물론 윤석열 역시 같은 맥락으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교도관들에게 협박, 그리고 특검 쪽에도 협박을 했습니다. 한편 2차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윤석열이 다쳤다라는 그런 주장은 저희가 영상을 확인해 본 바로는 거짓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집행은 사실 윤석열이 앉아있는, 다리 꼬고 앉아있던 그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정도 수준의 물리력 행사만 있었을 뿐 강제로 드러내거나 끌어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스스로가 갑자기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내려앉고 주저앉아서 집행을 거부한다라는 입장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집행 불능으로 최종 정리가 되니 혼자 스스로 일어나서 변호인 댁에 걸어가는 모습까지 영상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고려하면 특검 측의 영장 집행 과정은 불법이 없었다라고 저희는 보여지고, 오히려 윤석열 측에서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방해하고 저항하는 그런 모습만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라고 저희는 평가합니다. 그 이외에도 윤석열에 대한 특혜 논란들, 특혜 시비들이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윤석열에게만 야간 접견이 허용된 것 아니냐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실제 구치소장 답변에 따르면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해서 야간 집행, 그러니까 일과 시간 이후에 변호인 접견을 한 적은 여러 차례가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야간 접견을 하려면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당시 구치소장이 이런 내용들을 허가했다라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특혜 논란은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윤석열의 상태는 건강 상태가 좋은 편이고, 매일 운동도 하고 있고, 외부 병원에 필요하면 진료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특이사항이나 아니면 어떤 이의 제기를 하거나 하는 것도 현재는 없다라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혹시 추가하실 의원님들이 있으면 짧게 말씀 주십시오. 네. 예, 영상을 보았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와서 방의 문을 여는 순간 웃돌이도 속옷이었고요. 정말 놀랍게 하의도 속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내 거부하는 장면, 그리고 오히려 교도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협박하듯이 하는, 법의 지식을 가지고 공무 집행을 스스로 방해하고, 그리고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변호사들은 그 자리가 변호사 접견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정 과장이 나가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계속해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체포 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범죄자가 그럴 수 있습니까? 저희가 출정 과장에게 물어봤는데 자기가 있는 동안은 그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낱낱이 국민들께, 내란 우두머리가 아직도 우두머리가 되어서 교도소, 구치소 안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고, 온 국민이 똑같이 법 집행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아주 무법천지의 모습을 오늘 보고 나왔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 방해를 취하겠습니다. 김도영 서울구치소장님과 관계자 언사, 선동만 일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후 변등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이 실제 침해된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윤석열에 대한 특혜 수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기자분들. 오늘은 좀 날씨는 좀 붉어졌습니다만, 예, 먼저 그 조사에 응한 거에 대해서 응한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 지금 건강에 안 좋으셔서 장시간 동안 그 신문에 응해서 진술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먼저. 그리고 그 문제도 있고, 또 이 특검에서 특검 수사는 그 미리 결론을 이제 정해놓고 그 마녀사냥식의 그 프레임에 짜맞추기 어떤 수사로 보여서 그 조사에 응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우리 공권력 행사나 특히 형사 절차에 있어서의 그 조치들은 그 헌법과 법률의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 필요 최소한의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피의자 신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임의 수사입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미리 진술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거부를 하시겠다는 사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인치를 해서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진술이 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서 강제 인치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진술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또 형사적으로도 강요죄이고, 또 그 자체로 가혹행위입니다. 변호인들은
그 수차례에 걸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서 인치하는 것은 불법임을 수차례에 걸쳐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서 인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정한 형사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향후라도 대통령을 지내셨지만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는 대통령 재임 중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 감독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제 재소자이기도 합니다. 형사처벌에 지금 피의자에 해당돼서 형사처벌이 그 대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수감되어 있는 모든 전국의 그 재소자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위험에 있는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향후에 이런 인권 침해적인 조치나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바라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송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는 이런 일이 저희 건국 이후에 처음입니다. 처음. 건국 이후에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구속된 피의자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들어서 끌어내려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저희가 기자회견을 자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에서는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예, 저희 기자단 공통된 질문이 예, 있는데요. 네. 방금 전에 이제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오늘 오전에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물리력 행사도 말씀을 주셨지만 예, 당시 상황을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통령 나이가 65세이십니다. 65세면은 노인에 해당됩니다. 10여 명이 달라붙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으로 탑승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니까 다시 한번 앉아있는 의자 통째, 의자를 들고 그 의자에 앉아있는 대통령님을 같이 들어가지고 같이 또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빼졌고 대통령이 땅바닥에 철석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히기도 하셨고 또 팔을 너무나 세게 잡아당겨가지고 팔이 빠질 것 같다고 좀 제발 좀 놔달라고 부탁을 해서 겨우 강제력에서 조금씩 벗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렇게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들이 불법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은 계속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강제 집행을 했고 8시부터 시작해서 특검 얘기했듯이 9시 40분까지 이런 행위가 계속 지속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이 행위에 대해서 불법임을 명백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기에 참여한 특검이나 그다음에 구치소 관계자들은 저희 변호인들을 나가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당연히 변호인이 입회를 해야 되고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변호인들을 나가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거부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예. 그다음에 변호인들이 이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조차도 말을 못하게끔 계속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말을 하게 되면은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하겠다라고 협박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되풀이 됐습니다. 이게 무법천지에 우리나라의 적법한 이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좀 어이없고 그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하고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윤 전 대통령님의 의무실 입실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예, 현재 건강 상태가 좀 궁금합니다. 예, 저희 접견을 끝나고 체포영장을 집행을 종료하고 난 다음에 변호인 접견실로 옮겨서 변호인들과 접견을 1시간 정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아까 넘어지기도 하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의자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그 다리에 부딪힌 털이라든지 그다음에 팔을 잡아당겨 가지고
팔에 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계속 통증을 좀 호소하셔가지고 급하게 제가 그 교도관에게 얘기해서 진료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접견이 끝난 다음에 11시쯤에 의무실로 진료를 받으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입장문에서도 밝혀주셨는데 구치소에서 집행 당시에도 진술 거부 의사를 본인께서 직접 밝히시거나 그런 적은 없으세요? 예,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항상 똑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이 과정이 8시쯤에 이제 특검이 왔었고 대통령 방에 있었는데 방으로는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구치소 측에서 옷을 입고 나와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나오시면 변호인을 불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당연히 구치소의 말을 듣고 옷을 입고 그다음에 그 출정소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을 가진 분의 방에 가서 대기를 하면서 저 변호인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변호인 나가라고 하고 뭐 자발적으로 가실 거냐 해서 거부를 했더니 이제부터 강제집행 집행하겠다고 하고 변호인들을 좀 더 내보내려고 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도 있었는데 예. 그 대통령님께서 직접 뭐 관련 코멘트를 하시거나 그런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러시면은 지병이나 이런 문제도 있는데 외부 진료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계신지 예. 그리고 그 공판 내란 우두머리 공판에도 불출석 예정이신지 그것도 지금 건강 상태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이십니다. 그래서 장기간 앉아서 조사를 받기도 힘들어 하시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불구하고 저희가 원래부터 진료를 계속 받아왔던 서울대 병원에 외래 진료를 신청을 했는데 구치소 측 의무과에서는 가까운 인근 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현재 그 병원 외래 진료를 좀 협조 중에 있습니다. 주사를 받지 않으면 황반변성이라는 게 여러분도 조사를 해봐서 알겠지만은 치료를 제때 받지 않으면 실명 위기에 이르는 병입니다. 더군다나 또 당뇨와 겹쳐 있기 때문에 상태는 되게 심각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추후 재판 출석 여부도 좀 추후는 몸이 회복되는 대로 그건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현재로서는 몸 상태로는 재판 출석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 거부를 피고인 신문 자체가 임의 수사 아닙니까? 그러면은 진술, 그럼 반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가서 진술 거부할 거 왜 데리고 갑니까? 피의자에게도 인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 아닙니까? 아직은? 근데 그런 일반인을 진술로 가가지고 진술을 거부할 건데 왜 일부러 그렇게 강제적으로 강제력을 사용해서 데리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술 거부권을 확실하게 의사 표시한 피의자를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강제력을 동원해서 데려간다면 그것은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이고 그런 강요하는 행위는 강요죄에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형법상 가혹행위에도 해당됩니다. 또한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 불법에 응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보충적으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근거 조항은 81조 3항입니다. 교도관이 집행하는 경우 그건 예외적인 거죠.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교도관이 집행하는 것은 교도관은 수용자의 관할 구속 피의자에 대해서 관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고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받으면 그 체포나 구속을 하는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구속영장을 발부받는다는 것은 석방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을 교도소 당국이 집행하는 그러니까 구금하는 것에 대해만 권한이 있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체포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제력을 행사해서 본인이 불응하는 경우에 인치 부분을 강제력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그 형의 집행이나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0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이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슨 그 질서 유지라든지 또는 뭐 자해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돼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그 81조 3항의 한계는 형집행법의 100조에
그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걸 물리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교도소 당국도 할 수 없고, 더더군다나 검사가 지휘하는 거는 구금이나 이것에 대한 것이지 인치를 데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교도소 관할입니다. 근데 교도소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게 법에. 그래서 초기에 그 국회에서 와서 그 구치소장이 물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건 할 수 없다. 구치소에서는 명령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멘트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그 물리력을 행사하는 그런 불법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률 조항을 보면은 그게 할 수 없는 거죠. 인치라고 하더라도 예. 인치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조사나 집행은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맞죠. 법률 규정도 없고 해당 법률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과거에 선례도 없었고, 우리나라 건국이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 현장이 첫 번째 현장이었습니다. 교도관이 이야기에 의하면 오늘 왔던 교도관 이야기가 전부 지금까지 물리력을 그 체포영장을 뭘 해도 물리력을 행사해서 본인이 그 불응하는데 물리력을 행사해서 강제로 인치하려 하는 케이스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요번이 처음이에요. 그거는 맞아. 아니 보통 그게 법률상 당연히 걸리죠. 법에 근거가 없는 거죠. 일반 경우도 많습니다. 그걸 잘 모르시겠지만은 일반 수용자인 경우에도 구속영장에 발부된 피의자가 검사의 피의자 소환에 불응을 해서 검사실에 출석하지 않고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단 한 번도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물리적으로 사람을 끌어내서 이런 식으로 집행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있었죠. 대부분 거부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 안 했습니다. 한 번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번에 처음이라고요.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외로 상당히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행받고 재판받았고 이거는 최초의 어떤 일을 갖다가 지금 체포영장 집행 거부나 조사 거부가 향후 공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역사에 남는 일이에요. 50년, 70년. 지금 현재 재판 진행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왈가할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는 일단은 대통령의 건강만 생각을 해서 재판에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는 건강을 가지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 가부는 추후에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 판례. 아니 그 케이스는 당에 이 구금되어 있는 그 당에 해당되는 범죄가 같아요. 거기는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소환을 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고 그래서 그 체포영장 발부했는데 그거는 당의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서 한 거고 별개 범죄의 경우에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될 수는 없는 거고 또 그 케이스는 유일하게 그 케이스가 하나고 그때 집행한 사람도 교도관이었어요. 교도관이. 검사가 집행한 게 아니고 검사가 지휘해서 한 게 아니고 교도관이 집행한 케이스고 그거는 유일하게 국가보안법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케이스를 여기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